자,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교과서 45페이지에다가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쓴 다음에 비유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시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선생님이 예시를 오늘 한번 보여주고 여러분과 시도 쓰고 시와도 그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옮겨왔는데요. 새롭게 만난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주위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삥 둘러싸고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여러분 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은 이게 꼭 봄에 관련된 거를 쓰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를 쓰고 싶은 대상을 선택해서 써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근데도 요즘에 좀 비가 오고 하니까 봄비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대상으로 써볼까 해요. 그래서 봄비라는 것을 주제로 시를 쓸 건데 과연 어떤 대상에 비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칸이 너무 많죠. 선생님은 한 3개 정도만 사용을 할 거라서 여기랑 여기는 쓰지 않고 이 3개 정도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2개는 너무 적을 수 있고 한 3개, 4개 정도만 사용해가지고 시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은 봄비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비유할 대상을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공통점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공통점. 봄비를 떠올렸을 때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봄비는요, 부슬부슬 오고 봄비가 내리는 때는 기분도 왠지 더 이렇게 몽글몽글 좋아지고 잠도 스르륵 오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에 잠이 솔솔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내 잠이 솔솔 오게 해주는 또 어떤 다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자장가라고 써주겠어요. 내가 아기 때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런 나지막한 자장가가 봄비랑 비유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잠이 솔솔 온다는 둘 다 특징과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공통점을 생각해 볼까요? 봄비가 오면은 이렇게 산이나 모든 풍경이 촉촉해지잖아요. 그래서 풍경이 촉촉 이렇게 썼어요. 풍경이 촉촉해지는데요. 비유를 어디다 할까요? 왠지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게 수채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수채화 물감이라고 비유할 대상을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봄비는 새싹들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뭐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그러면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거 어떤 대상에 비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내가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을 때도 어루만지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는 거가 조금 더 이런 게 가까운 것 같아서 할머니의 손길을 비유할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봄비를 대상으로 봄비를 가지고 시를 쓴다면 비유할 대상이니까 분명히 자장가가 시에 나와야 되고요. 수채화 물감이라는 단어 시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할머니의 손길이 시에 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각각에 대한 그런 설명을 시적으로 좀 아름답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완성을 해봤고요.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시를 한번 써볼 거예요. 선생님이 미리 시를 써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시화를 그리는 걸 할 건데요. 먼저 시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 미리 지난 시간에 시를 써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 써놓지 않았다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마인드맵 쓰는 영상부터 참고해서 시를 쓴 다음에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는 다 똑같지 않겠죠. 본인이 시를 쓰고 싶은 대상을 하나 정한 다음에 그 대상을 어디에 비유할지를 생각해서 시를 쓰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 시를 완성했어요. 선생님 시인도 아니고 감성이 막 충만하지는 않아서 잘 쓴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급히 썼습니다. 봄비라는 시고요. 제목도 꼭 봄비일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쓰담쓰담하는 할머니의 손길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장가 들어갔고요.
수채화 물감이라는 말도 들어갔어요. 이거를 어떻게 꾸며주면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시를 일단 써놓고 나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하는 건데요. 글씨를 쓸 때도 내가 쓰는 시의 분위기와 조금 더 어울리는 글씨체를 쓴다든지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 시 안에 어린 새싹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자장가 눈이 스르륵 감겨요 이런 수채화 물감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조금 나른하면서 이런 봄에 비가 촉촉하게 오는 그런 분위기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손길을 그려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그런 봄비의 수채화적인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수채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선생님은 수채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새싹들을 어루만져요 하는 데는 이런 동글동글한 이런 새싹 느낌의 이런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자장가처럼 눈이 감긴다라는 거에는 좀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배경을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그리고 초록, 파랑, 노랑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파란색까지 같이 하늘색에 조금 더 가깝지만 이런 식으로 배경을 해준 다음에요. 위에는 좀 더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배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그림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빨리 감기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선생님 파란색으로 초록색, 짙은 초록색으로 해서 어린 새싹들을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 어린 새싹들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네, 눈도 감기고 수채화 물감처럼 이렇게 촉촉하게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비라는 주제에 맞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또 눈이 스르륵 감기게 해요. 이런 거에서 밑에다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이 스르륵 이렇게 감기고 자고 있는 아이를 한 명 이렇게 그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이가 자고 있고 그리고 봄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고 있는 그런 것도 그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어차피 2교시 동안 하는 거잖아요. 2시간이나 있으니까 여러분 도화지를 꺼내서 천천히 어떻게 그릴지도 생각을 해보고 도화지에 여백이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하얀색 부분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게 그림으로 풍성하게 예쁘게 채워줘서요. 사진을 예쁘게 어두운 부분 없이 그림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위에서 정면으로 잘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선생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리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시화전을 이런 식으로 낭송해도 선생님이 대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를 쓰고 예쁜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